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신고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상속세는 어지간한 공제 금액이 뭐 일괄 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 있으면은 또 5억을 더 더해서 막 10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 많았어요. 물론 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또 뭐 평균 막 11억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지금 서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잠재적인 상속세 이제 납부 대상자, 이제 그걸 상속받는 상속인들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 신고 그래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김대경 세무사님의 절세 노트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대경 세무사님은 저희 멤버십 특강에서도 명사 초청 특강에서도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알려주셨었죠. 조만간 또 모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자, 한국경제 기사고요. 김대경 세무사님이십니다. 22년 10월 3일자 기사네요. 자, 보도록 하죠. 부의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부의 이전.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의 또 책 이름하고도 같은데 다 우리 연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아무래도 이제 밑에 직계 비속이겠죠. 자녀나 손자녀 등에게 이렇게 이전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에 대해서 한 번에 때리는 유산세, 이게 전체에 대해서 때려버려요.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각자의 몫에 대해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유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유산세, 그리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자면은 끝도 없는데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유산세 같은 경우에는, 야, 유산세 생각난다. 짜장면 먹을까? 죄송합니다. 유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시죠. 사망하시는 분. 요 금액의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덩어리가 크겠죠. 이 덩어리가 이렇게 크잖아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 금액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즉, 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이렇게 크죠. 자, 그에 반해서 유산 취득세가 있어요. 유산 취득세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뿌려요, 이렇게. 그래서 각, 을, 병, 정,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차이 아시겠어요? 유산세는 먼저 여기서 한번 때려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는 건 니들이 알아서 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유산취득세는 전체에 대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분산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산취득세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분산을 막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상속세가 유산세고 증여세가 유산취득세인데, 상속세도 유산취득세로 가자라는 지금 논의가 좀 있다고 해요. 어쨌든 거주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외우기 어려우면 피토하고 사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10년, 20년 전에. 그래서 거주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세율 10에서 50%를 곱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이 동일한데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세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는데, 일반적,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속재산 합계가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상속세가 없다.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세금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평가액을 산정하는데, 그때 이제 김재경 세무사님이 저 평가액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주셨었죠. 우리 명사특강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분들은. 아니신 분들은 이제 가입해서 보시면 돼요. 가입했다가 다 보고 해지 바로 하시면 돼요. 한 달 안에. 그러면 12,000원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이상 광고였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와 빌라는 시세 반영이 가능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 5% 이내인 경우, 시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걸 확인해서 결정을 하는데 시세 확인이 어려운 단독, 다가구,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죠.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어차피 뭐 5억, 10억 공제를 받으니까 상속세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당연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황망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놓쳐버려요. 언제까지 뭘 해줘야 되냐면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그 달에 속하는 달이 말로부터 6월인데 그냥 우리는 6월로 그냥 외우자는 거죠. 어쨌든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인데 그 6개월 안에 뭔가 작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면은 과세관청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산 매매 사례가가 있으니까 시세랑 좀 근접하게 그걸 잡아주지만 왜 취득을 했으니까 취득가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단독 다가구는 그냥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상속주택을 하나 받았어요. 단독주택이에요. 가격이 거래된 게 없어.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5억 정도면 팔릴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별도 신고를 안 하니까 한 3억 정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뭐 3억 언저리 해가지고 기준시가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럼 나중에 이거를 팔 때 예를 들어서 5억이 아니라 6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세가 어떻게 돼요? 6억에서 5억을 뺀 게 아니라 6억에서 3억을 빼버리죠. 그럼 훨씬 더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세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 차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한 가액이 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미리미리 신고하는 게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어떻게? 최대한 시가랑 맞춰서. 자, 가령 김하나 씨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인데 상속 신고 안 했다. 어차피 세금 없으니까. 근데 2년 후인 6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차익은 3억이 되는 거죠. 양도세가 약 1억 나와요. 양도차익 3억일 때 양도세 대략 한 1억 나와요. 요거는 외워두시면 편해요. 만약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5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양도차익 1억으로 줄어버리죠. 그러면 세금이 한 2천 정도. 무려 8천만 원을 아낄 수가 있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되세요? 우리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의 핵심이 지금 이거거든요. 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그로부터 6개월 이내. 요때 내가 신고를 해주면은 취득가를 5억 정도를 할 수 있대요. 물론 내 마음대로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감평 받아야 돼요. 감정평가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그냥 기준시가로 넣어버리고 기준시가가 3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취득가가 3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6억에 매각을 했다. 그럼 이게 양도가잖아요. 근데 취득가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 5억이니까 1억에 대해서 세금 내니까 한 2천 정도면 끝나는 거고, 양도세가. 만약에 이걸 신고를 안 해버리면은 요렇게 돼버리니까 취득가 3억, 양도가 6억이니까 양도 차익이 3억이나 되는 거죠. 그럼 이게 1억 정도가 나와버려요. 그럼 세금 차이가 얼마가 나온다? 8천만 원 정도가 나와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방금 내용은 우리 김대경 세무사님이 말씀하신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글자 수가 좀 이미 다 차서 여기서 끊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요때 6억에 매각했다 그랬잖아요. 요 6억 매각을 요때 해보는 거예요. 요때. 요 신고기한인, 상속세 신고기한인 요때 해버리는 거죠. 요때. 이때 매각. 즉 6개월 내에 매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양도가가 5억이다. 그럼 이게 양도가가 되면서 동시에 취득가가 그 자체가 매매사례가가 돼서 취득가가 5억 돼버려요. 6억에 팔면 6억, 4억에 팔면 4억. 그래서 양도 차익이 빵이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양도세는 없겠죠. 다만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신고는 해줘야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6개월 안에 단기간에 팔 계획이다. 그러면은 빨리 팔아서 양도 차익을 0으로 만드시는 게 좋고, 좀 나중에 팔겠다. 뭐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개발 호재가 있어서, 그러면 6개월 넘어서 팔 때 그 전에 취득가를 높여놔야 된다. 그 작업을 6개월 안에 해야 된다. 결론은 뭐예요? 6개월이지. 결론은 상속 개신되고 나서 6개월 안에 이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서 많이 드는 게 이거예요. 원래 있던 집이 일반 주택이 강남집이고 상속받은 집이 시골집인데, 이때 상속받은 집은 어쩔 수 없이 취득한 거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아예 빼버려요.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그래서 강남집으로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강남집 팔고 비과세 받고 내가 시골집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자산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나중에 시골집을 팔아야 될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6개월 안에 그냥 곧바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6개월 넘어서 팔려면은 요 6개월 안에 또 취득 원가를 객관적인 감평을 받아서 좀 시세대로 좀 맞춰주는 게 좋다. 당연히 합법적인 태도로 대해서. 뭐 아는 감평사님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올려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 실제 사례에서도 제 전에 직장 다녔던 분이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집을 이제 형제들끼리 처분해서 현금으로 나눠 갖자고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하필 8개월 정도 지나서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때 신고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양도세가 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전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때 돌아가신 지가 8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데 이게 6개월 기간이 놓쳐버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됐을 때 너무 이렇게 그 황망해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좌절만 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뭔지 모르겠는데 6개월 안에 뭔가 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우리 이제 세무사님, 가까운 세무사님들 찾아가고 하면은 다 도와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세금 내는 거 없애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부장님이 이걸 6개월 안에 팔지 않고 한 2개월 정도 지난 8개월 때 이때 매각을 하셨는데, 그 매각하는 그 아파트가 인천에 있는 거였고 2019년에 매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물론 뭐 대부분 다 올랐지만 특히 인천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이게 처분해야 될 물건도 언제 처분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첫 번째는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용한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고,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계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별도 영상으로 두 번째 기사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